초등학생 때 신발뒤에 모은 기둥에 해놓은 낙서를 대학 졸업 후에 다시 발견했다거나 과거 H.O.T와 잭스키스가 활동하던 시절인 1990년대 후반의 낙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 손님들의 추억을 보존해주기 위해 일부러 손대지 않는다는 설도 있지만 특정 욕설이나 색드립도 지우지 않는 걸로 보아서 그냥 관리를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다. 그저 그 문제는 바로 낙서를 아는 사람들 그 자체이며 양심과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렌치 레볼루션 운행 중 탑승자의 숄더바가 올라간 장면, 캐스트들끼리 내기하면서 아예 숄더바를 내리지 않고 탔다고 한다. 특히 촬영된 지점은 360도 수직 회전 루프를 앞둔 프렌치 레볼루션 트랙 중 가장 가파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하강 지점이다. 롤러코스터는 원심력 때문에 회전 시에도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내기를 한 듯 싶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고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에어타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다면 날아갈 수도 있었다. 1992년 8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롯데월드를 관람하던 한 중국인이 프렌치 레볼루션의 540도 뱅킹 수평 회전 구간 근처에서 사람 허리쯤 높이의 안전 펜스를 넘어 트랙 구간에 무단 출입하여 레일 위로 목을 내밀고 사진 촬영을 하려다 시속 80km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사고 지점에 안전 펜스는 사람 키만큼 높아졌다. 1999년 4월 16일 오후 8시 40분경 한 17세 박모 학생이 신발뒤에 모험을 탑승하던 중에 하강시 스릴을 느끼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하고 추락했다. 해당 학생은 이 사고로 얼굴 등에 64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어느 여성이 남자친구와 자이로 드롭에 탑승했다가 바람에 흩날리던 긴 생머리가 타워 꼭대기에 고정된 기계에 끼인 채 하강하는 바람에 두피를 비롯하여 얼굴 가죽이 모두 벗겨져 사망했다는 도시 전설이 있었고, 사실은 신발뒤에 모험에서 난 사고가 와전된 것이다. 물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맞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믿는 이들이 있을 정도지만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006년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무료 입장 및 이용 이벤트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첫날을 일요일로 잡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 무료 입장 첫날은 26일인데 하필이면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무료 입장일 첫날이 일요일인 만큼 당연히 관람객이 많을 것은 확실했으며, 무료 입장하러 전국에서 한국형 고속열차나 고속버스로 몰려온 사람들과 잠실역 인근의 엄청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살던 서울 시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서울 시민들은 새벽 4시부터 그야말로 바글바글 몰려들어 출입구에 대기하며 진을 쳤다. 2006년 6월 27일 오후 4시 10살 아이가 판타지 드림을 타던 도중 갑자기 4m 위에 천장에서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석고 마감재가 머리 위로 떨어져 상처를 입고 옆에 있던 13살 아이도 파편 조각에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마감재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했던 데다 마감재 뒷면에 드릴로 박은 못이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었다. 롯데월드에서 그나마 사람이 적을 확률을 기대해 본다면 방학 기간을 피하고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선택, 연휴 중간에 낀 휴일은 되도록 패스. 날씨는 비가 오지는 않지만 우중충한 날씨,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직 아일랜드가 운영하지 않을 때,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주에 화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에 일찍 방문하여 인기 어트랙션부터 미리 타놓고 이후 사람 적은 어트랙션들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어드벤처와 매직 아일랜드 모두 부지가 넓지 않은데 이를 상쇄할 만큼 공간 활용을 잘하는 편이다. 지하로 파내려 가거나 트랙을 이리저리 꼬아 공간 낭비를 최대한 줄이다 보니 자연스레 다크라이드가 많아진 것도 특징. 플라이 벤처는 확장을 위해 아예 지하 주차장을 없애며 공간을 확보하는 등 롯데월드 어드벤처 곳곳에는 공간 확보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다. 파라오의 분노처럼 실내 공간의 최고층에 초대형 시설을 짓는 실책을 저지르거나 번지 드롭이 실내에 있던 시절도 있지만,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는 공간 활용 덕에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흥미를 느낀다. 하지만 워낙 구석구석에 어트랙션과 편의시설이 숨어있어 길을 헤매거나 가려는 시설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롯데월드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매직 아일랜드 범퍼카 뒤편 쪽 한 곳밖에 없다. 실내에서는 당연히 전면
금연, 남문박도 전면 금연 구역이며 매직아일랜드에 있는 출입구바 석촌호수도 금연 구역이다. 때로 금연 구역까지 가기 귀찮다고 화장실에서 피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원내에 담배를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미리 인근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서 입장한다고 한다. 서울답게 어드벤처 내에도 닭들기가 많이 서식한다. 야외 구역인 매직아일랜드에 대량으로 분포해 있는데 운이 나쁘면 비둘기 똥을 맞을 수 있다. 아주 가끔 실내로 들어오기도 한다. 1989년 7월 12일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먼저 개장하였다. 초기 어트랙션은 스페인의 적선, 프렌치 레볼루션, 정글 탐험 보트, 로마 전차, 어린이 열차, 풍선 비행, 회전 목마, 후룸 라이드, 햇님 달림 등이었고, 여기서 현재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설은 스페인 해적선, 프렌치 레볼루션, 정글 탐험 보트, 풍선 비행, 회전 목마, 후룸 라이드, 햇님 달림 정도이다. 롯데월드는 서울에서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는 놀이공원을 목표로 내세웠고, 그 결과 가까운 위치와 실내 놀이동산이라는 점이 먹히면서 순식간에 많은 관람객이 찾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쿄와 베이징 등지에 도쿄 롯데월드 등 해외 지점을 놓으려는 시도도 하고 기회까지 마쳤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개장 초기 롯데월드 입장권 가격은 4,500원, 자유이용권 가격은 13,000원이었다. 자유로 드롭은 여러모로 롯데월드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 나라 전체가 IMF 사태로 허덕이는 와중에 등장해 적자는커녕 매출 신장을 통한 흑자를 이끌어냈고, 롯데월드가 본격적으로 스릴러 어트랙션을 통한 전성기를 맞이하는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자이로 스피드는 아틀란티스와 같이 유일하게 허리 둘레 제한이 있는 놀이기구다. 이유는 안전바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씨름 선수, 역도 선수, 유도 선수와 모든 스모 선수들은 타고 싶어도 될 수 없다. 롯데월드의 마스코트 로티와 로리는 너구리를 본따서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로티가 남자이고 로리가 여자이며 서로 애인 사이다. 1989년 롯데월드 개장 때부터 선보인 후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롯데월드의 마스코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롯데월드 곳곳에는 로티와 로리의 디자인이 새겨진 어트랙션과 상품, 먹거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롯데 제과의 깐초와 선물 세트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프렌치 레볼루션은 개장한 지 33년이 넘은 현재도 어드벤처 최고의 인기 시설로 군림 중이다. 2003년에 아틀란티스가 오픈하면서 왕자는 내주었지만 명성과 인기는 언제나 건재한 시설. 아틀란티스와 해당 시설은 15분마다 피 튀기는 모바일 매직 패스 경쟁이 벌어진다. 아틀란티스는 대기줄에 서있다 보면 낙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목마를 태우고도 쓸 수 없는 높은 곳에 써있는 낙서를 볼 수 있다. 사다리에 올라가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참 신기한 낙서쟁이들이 많다. 누가 더 높은 곳에 낙서하나 경쟁을 한 듯한 모습도 보인다. 자이로 스윙은 긴 대기시간에 비해 감질나는 탑승시간이 단점이다. 탑승객이 본격적으로 재미를 느낄 쯤에 끝나버리기 때문. 탑승과 하차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지 않다.